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4일 오후입니다.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 동지, 전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국회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감염자로 확진된 분과 악수를 한 국회의원들이 이 검사를 받는 등 국회가 일시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7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주 전에 박원순, 문재인 두 사람은 사실상 이 우한 폐렴, 한자로는 무한 폐렴 사태는 사실상 끝났다. 정부가 대처를 참 잘하고 있다 하고 자화자찬하고 낙관론을 펼치고 해서 이런 사태를 얘기하지 못했다가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가 아니라 박원순, 문재인 두 사람 다 정말 방정만 맞을 짓을 했다라는 표현이 저절로 나옵니다. 방정맞다 하는 말은 사진을 찾아보면은 좀 촐랑댄다, 경솔하다 그런 뜻입니다. 방정맞다는 말을 요새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방정맞다. 미리 아주 불길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미리 김치국 먼저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박덕한 사람을 가리켜서 방정맞다라고 그러죠. 지난 5일로 시계바늘을 돌리면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장 대응 상황 점검차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1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을 방문했다 해가지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성동구 보건소는 서울시 보건소 중 유일하게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 음압 시설을 갖춘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이 나눈 대화가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양대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교환 학생으로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도 많고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취업자 오는 분들도 많은데 다 촘촘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박원순 시장,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 3,6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대학 당국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구청과 시가 함께 해서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과 중국을 방문하고 온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2주 정도 격리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여유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격리시설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군요. 박 시장, 중국뿐 아니라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쪽도 위험했기 때문에 그쪽 유학생들까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가다가 문 대통령은 메르스 때는 2015년입니다. 메르스 때와 현재의 대응을 비교하는 질문을 3번이나 했습니다. 박 시장에게도 했는데 박 시장은 메르스를 경험을 했는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체계, 민관 간 협력체계가 잘 되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박 시장은 아무래도 경험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가 제안하면은 중앙정부가 대체로 다 받아들이는 관계여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는 잘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전염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른바 방정맞게 이렇게
정치적 노름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언론 사설에서 비판을 하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 올렸어요. 정부와 지자체는 첫 확진자 발생 순간부터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염병 대처도 다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그 누구도 낱낱이 증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능했다고 딱, 박근혜는 무능했고 문재인은 잘한다 하는 이런 용비어천가를 계속 부릅니다. 이게 방정맞다는 거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던 사실, 메르스로 감염된 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 늑장 대처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사망자를 키웠으면서도 당시 황교안 총리는 초동 단계에서 한두 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정말 야비한 문장입니다. 그 당시에 메르스에 대한 사태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이 바로 박원순 씨였습니다. 난데없이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어떤 확진자 한 사람, 그 사람은 의사였어요. 의사를 탁 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감염된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1600명이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의사는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의사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감염되니까 스스로 신고를 해가지고 자가 격리를 해가지고 1600명을 확진 상태에서 만나고 돌아다니고 고의로 퍼뜨렸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격분을 해가지고 박 시장을 공격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박원순 씨는 전염병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지난 주말에 야외 집회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야외 집회, 광화문 집회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하루 전에. 아니, 될 수 있는 대로 참여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권고가 아니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때는 아직도 이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지 않을 때니까 그런 법적 근거를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금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박원순 시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박근혜 정부가 못했다고 이렇게 야비한 비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때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무능한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정부가, 늑장 대처가 감염병 대응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을 주는지 절감했다. 이거는 딱 박근혜 대통령 욕하려고 썼는데 이제는 보니까 욕 그대로 문재인 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5년 만에 닥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했을 때 과거 메르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경험과 학습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거의 다 받아들이는 관계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랑했던 것을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씨는 지난 4일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서도 메르스 때는 도통 통하지가 않았다. 상방이 피드백이 중요한데 지금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글에다가 조선일보가 자신을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썼어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제 발언을 두고 감염병 앞에서 정치한다느니 비난했지만 도대체 누가 더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렇죠. 누가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박 시장이 그 사람 아닙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실내 집회는 그냥 두고 안전한 야외 집회, 그것도 광화문, 청계천, 서울광장 딱 집어가지고 여기서는 집회 금지다 라고 한 것은 전염병을 빙자해가지고 애국 집회를 막으려고 한 정치적 행동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태에 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업인들 불러놓고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메르스 사태는 일단락 됐다는 식으로 이제 걱정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언론이 계속 과장하고 왜곡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또 어제는 이 국무총리가 무리한 대중 집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단호 대처한다는 식으로 애국 집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놓고 지금도 그러면은 박근혜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초창기에 며칠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영원히 잘 나갈 줄 알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은 방정 맞는다는 소리 맞게 되었는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전염병을 빙자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적폐로 몰아야 되겠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전 정권을 저주하다가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금 문재인, 박원순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는 이 공평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공직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쉽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말을 복잡하게 합니다. 박원순, 문재인 두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180도로 거꾸로 이해하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새삼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